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의 여러 단면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 대한 여러 특검 출범부터 새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또 정치 지형 변화까지 정말 숨가쁜데요.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게 흥미로운 게 과거사 규명 작업하고 새로운 정책 시도가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동시다발적인 변화의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그거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확성기 소음 문제, 이게 해결됐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나서 북한도 바로 대남 방송을 중단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자료에서 특히 좀 강조되는데요. 과거 정부 때는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막 호소하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됐던 문제잖아요. 자료에 묘사된 거 보면 뭐 밤낮 없이 금속성 소음이나 긁은 소리 같은 거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이번 조치로 근데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약간 자기공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자료에 언급은 됩니다만 문제 해결의 주차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죠. 그런가 하면 또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 이것도 속도를 엄청 내고 있어요. 지난 정부의 그 비상계엄 선포 시도 관련 내란 혐의,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최상병 사건까지 이른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언론사들도 전담팀을 꾸릴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런 특검 전국에 더해서 검찰 자체의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있잖아요. 아니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 정작 폭로 당사자인 백혜련 경정은 이거 셀프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을 좀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게다가 또 대선 직전에 그 방첩사가 동원돼서 대통령실 PC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통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특히 국민의힘. 여기를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이랑 시민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불법 계엄 선포 시도 같은 걸 주요 근거로 들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도 있고 또 국민청원도 보니까 35만 명 이상 동의해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더라고요. 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위기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각자 도생이라. 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김명기 의원이 특검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헌트위라고 하던데 이걸 만들어서 헌법 유린 행위를 조사하자 이런 제안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한편으로는 또 새 정부가 경제 쪽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미공개 정보 기준 매체를 좀 현실화해라. 이렇게 즉석에서 지시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보니까 7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920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자료는 동시에 다른 측면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전문가들 전망도 좀 엇갈리고요. 부동산 과열 우려도 있군요. 네. 또 대기업들의 내년 투자 계획이 좀 불확실하다거나 한국 경제 전체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어서요. 경제 상황을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과거 문제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규명 요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나 정당 해산 같은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 속에서도 또 경제랑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과거를 정리하려는 힘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는 힘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두 흐름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나아갈지, 특히 정치적 현안 처리하고 경제 회복 노력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설정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테고요.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 당신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